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세대 고려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면서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전형의 방법 또는 제출 서류 방법 또는 제출 서류에서도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초점을 두고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이 국내 입시보다 훨씬 복잡하죠. 학생 서류, 부모 서류 준비해야 되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등등 학생과 부모와 관련된 자격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또 표준학력 지표와 같은 본인의 우수성과 활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서류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나중에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더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대학씩 좀 설명을 드리고, 성균관대학교 설명드리고 나면 또 그 다음번에 한 대학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 100% 전형이에요. 서류평가 100%다. 면접이 없다. 자소도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 자소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서류평가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의예과에서만 면접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진행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서류플러스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처럼 지필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의 지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경우, 아주대나 인하대처럼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고 난 후에 면접을 보는 경우, 또는 건양대학교처럼 영어 성적이 들어가면서 면접이 보는 경우, 결국은 의학계열은 면접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내 수시 전형의 면접보다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은 매우 중요해요. 그쵸? 그리고 그 면접이 지성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면접과 MMI 면접이라 해서 의학적 딜레마, 의학적 상황이에 대한 면접,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성균관대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인성과 적성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면접 일정은 8월 25일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와 면접 일정이 겹치죠. 면접은 우리가 7월 3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25일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8월 25일 전주인 8월 18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 정도, 또 한 달하고도 한 17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 충분하니까 일단 원서 접수 7월 3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원서 접수 잘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는 7월 7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월수금 3시간씩 해서 총 10일에 의학계열 면접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이면 기간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야, 원서 접수 전부터 면접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원서 접수 전에는 원서 접수에 신경을 쓰다 보면 면접을 잘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잘 안 나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 일정이 가장 빠른 학교는 경희대학교가 7월 15일입니다. 물론 3년 특례 전형 아니고 전교육과정 해외시작 12년 특례 전형의 한의대 면접이 7월 15일이고요. 3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이 가장 빠른 학교는 보니까 가천대학교네요. 가천대학교는 8월 1일과 8월 2일이고, 한양대학교 의예과 12년 특례,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같은 경우 면접을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8월 1일에 면접을 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중순 이후에 면접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 원서 접수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형의 방법을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일반과 의학계열을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다 서류평가 100%. 서류평가 100%라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 서류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학생의 지원 자격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적증명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학력 지표가 있겠죠. 또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하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 기타 활동 증빙 목록에 들어갈 증빙 서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류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의예과는 1단계에서 5배수인데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18대1 정도의 경쟁률. 그러니까 1단계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로 보여지고요. 1단계 5배수를 통과한 이후에 면접의 30%를 반영하고 면접 대상자 발표는 8월 18일, 면접일은 일주일 후인 8월 25일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인성 및 적성 면접입니다. 인성 및 적성 면접이고 당일 현장에서 질문을 할 예정이다. 다시 말하면 질문지가 사전에 공개가 되어지는 면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성적증명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및 실적증빙 서류 등이 포함이 되어지고요. 활동 증빙 자료에서는 10개 항목 총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고 고교 재학기간에 취득한 것만을 대부분 다 인정받는다. 고교 재학기간 중에 수상이나 봉사 실적이나 자격증을 제출할 수가 있다. 자격증도 사실은 제출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국내 수시 전형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원래 자격증 항목이 있었지만 자격증 제출이 안 되거든요. 국내 수시에서는. 하지만 제외국민 전형에서는 자격증이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뭐 테셋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 관련된 이런 테셋 관련된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대학을 갈 때 경영이나 경제에 관련된 학과로 가게 될 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도 제외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보다는 어디에 많이 초점을 두냐면 SAT 공부, AP 공부, 또 IB 디플로마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에 많이 비중을 두고 실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일반과의 경쟁률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인데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올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가 지필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면서 서류 전형의 대학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의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한 9점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필답고사, 지필고사는 5점대, 대부분 5대1 정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류 전형은 한 9대1 정도 되기 때문에 서류와 지필고사의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 결코 쉽지 않다. 충분한 역량과 충분한 입증 서류들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 중에서도 경쟁률이 높은 학교네요.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보니까 2023년도와 2022년도 경쟁률이 7.2, 6.82, 고려대학교가 6.6대 6.8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서강대학교는 12대1 또는 11.68대1인데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나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적죠. 성균관대학교 66명, 고려대학교 75명인데 서강대학교 31명이니까 서강대의 경쟁률이 높은 거는 서강대학교가 연세대, 고려대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기도 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높은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경쟁률이 10.41, 그 다음에 9.39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원서 쓸 때 나름대로의 원서 지원의 적절성, 타달성을 잘 고려하시고 원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의예과에서도 성균관대학교는 인기는 매우 높죠.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2023년도에 2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해서 18대1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서 19.50 2021년도는 2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서 21.5대1이니까 대략적으로 약 한 2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의대 전체 경쟁률 중에서 뭐 인하대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도 높은 학교들 많죠. 아주대, 인하대, 뭐 가천대 이런 학교들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희대가 아니라 성균관대학교는 경쟁률이 아주 높은 구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 경쟁률은 매우 높을 거예요. 성균관대 의예과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라면 틀림없이 IB 디플로마는 44 이상의 점수, 실제 45를 맞고도 IB 성적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45를 맞고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IB 성적, SAT 성적이나 공인어학 성적, 또 공인어학 성적도 토플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에 해당되는 HSK나 JLPT 같은 성적들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나 역량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모집단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마다 특히 3년 특례 전형은 대학들마다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한 과에 선발하는 인원이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대학마다의 선발 방식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대학은 첫 번째는 학과별 모집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또는 중앙대학교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별 선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별 선발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고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계열별 모집을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문계에서 몇 명, 자연계에서 몇 명 이렇게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성균관대학교처럼 모집 인원을 하게 되어질 때 단과대학별 최대 선발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열별 모집 인원이 있는 경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과학 계열의 최대 선발 인원이 34명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학과에서 5명을 선발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에서는 최대 선발 인원이 5명, 사회과학 계열의 최대 선발 인원이 34명, 그 다음에 경영학과의 최대 선발 인원이 21명, 글로벌 경영이 5명, 그 다음에 영상학과가 3명, 의상학과가 3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연과학 계열의 최대 선발 인원이 29명이고요. 공과 계열의 최대 선발이 2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는 단과별 모집이고 단과별 최대 모집 인원을 설정한 가운데에서 인문계 자연계열을 선발한다는 특징. 다시 말하면 내가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쓸 때 단과대학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과학 계열을 선호할 것 같아요? 공과 계열을 선호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공학 계열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공학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경영학과하고 인문과학 계열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과연 어디를 선호할까? 경영학과를 선호하겠죠.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선호 지점이 높은 지점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기는 쓰는데 표준학력 지표에서 학업적 우수성에서 적합성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학과의 선호도가 낮은 지점을 선택했었을 때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의예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형은 서류평가 100% 이 전형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100%라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서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는 재외국민 자격 조건과 관련된 서류. 이건 필수 서류니까 의미 없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성적. 이것도 사실은 학교의 성적만으로는 학업적 우수성을 평가하기가 어렵죠. 내가 올 A 성적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학교 내에서의 성적의 우수성을 나타낼 뿐 다른 학생들과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표준학력 지표를 작성하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또 증빙 서류의 구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인성과 적성 면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재외국민 전형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23년 학교생활기록부, 2023년 학생부 종합 면접 문항 의학과 문항을 참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성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성, 적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 문제인데, 인성 문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준이는 영우와 중학교 때부터 로봇 만들기 취미가 같아 단짝 친구였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반이다. 준이는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영우와 함께 로봇 경진대회에 입상도 하는 등 재능이 있는 친구였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고 성적도 떨어졌다고 들었다. 영우는 준이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고 팀워크도 잘 맞았기 때문에 석 달 후에 있을 로봇 경진대회를 위해 준이에게 같은 팀에서 준비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그것에 관심이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자, 영우에게는 로봇 경진대회 입상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시문이 주어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딜레마 면접이라고 합니다. 딜레마 면접이고 거기에 대한 질문 내용을 보니까 지원자가 영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문에 대한 숙지와 이해도를 묻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문에 대한 본인의 논리적인 해석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 재외국민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은 학생의 개인적인 평가일 뿐 비교평가가 불가능하죠. 재외국민 전형은 비교평가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비교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면접 세 번째 질문은 약간 적성 쪽에 포인트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지시문을 읽고 면접위원회 질문에 답하시오. 다음은 혈액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20세기 초 오색학자 히로시 펠티는 유럽인에게는 A형이, 비유럽인에게는 B형이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럽인들의 우수성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10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말라리아는 사람의 적혈구에서 증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데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말라리아의 감염률이나 중증도가 낮다고 관찰되었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나와 있고 이를 통해서 위의 지시문을 읽고 지원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용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교과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를 통과한 5배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의 면접이 주어졌었을 때 그 학생들이 구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우수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면접은 첫 번째는 생명과학 관련되어진 수업 내용. 포인트가 많죠. 지성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두고 진행합니다. 또 화학 관련되어진 필수 내용. 그러면서 의대 MMI 형식의 면접들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당 보통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2분이나 3분 정도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1대1 맞춤형 수업을 따로 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출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를 보니까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 항목의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합격 후 반드시 원본 제출.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하시게 되어질 때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원본 서류를 대학의 입학처에 가져다가 주거나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서 접수 7월 3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실 때는 원본 서류에 대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업로드를 어디에다 하냐면 원서 접수 사이트죠. 그게 바로 UA Apply나 진학사 어플라이라고 합니다. UA Apply, 진학사 어플라이도 업로드하는 과정이고 지금쯤 되시면 UA나 진학사 어플라이, UA Apply, 진학사 어플라이에 회원가입을 동시에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원본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도 대학들마다 다 다릅니다. 12월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 2월 달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 우리가 7월에 원서 접수할 때 가급적이면 원본 서류를 갖추시는 게 좋고 원본 서류가 만약에 현재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12월 달까지는 원본 서류를 갖추시는 게 좋아요.
성균관대학교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이 2024년 1월 26일까지 원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뭐냐면 각 항목의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합격 후에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한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학능력 증빙서류나 표준학력 증빙서류, 기타 활동 증빙서류, 스쿨 프로파일 같은 거, 또 사유서나 첨부 자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특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류들은 원서 접수 3개월 이전에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발급 서류가 6월 4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항목은 어디냐면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같은 경우들은 6월 4일 이후에 발행되어진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해요. 그 이전에 발행일자가 한 달, 두 달이 되어지면 결국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4일 이후에 서류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3년 특례 전형 중에서 내가 3년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야 요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살짝 숨기고 넘어가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대학에서 그것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그냥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유서 작성하시고 사유서 하단에다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셔가지고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활동증빙 목록표인데 성균관대학교가 올 때 활동증빙 목록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활동증빙 목록표의 형태는 연세대학교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올해가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니까 활동증빙 목록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활동증빙 목록표네요. 활동증빙 목록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뭐에 신경을 써야 될까? 뭐에? 첫 번째, 활동증빙 목록표를 작성할 때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나의 학업적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에 첫 번째 초점을 두는 거고, 두 번째는 활동증빙 목록표에서 뭘 반드시 보여주냐면 나의 학과적 적합성을 보여줘야 돼. 학과적 적합성. 내가 만약에 의예과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의예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 내가 만약에 리더십의 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학교의 교내대회에 참여했다, 난 학교에서 학술활동을 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면 그게 학업적으로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 학과적 적합성이 있는지, 수상을 했다면 그 수상이 내가 지원하는 의예과와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단지 그냥 표준학력비표 쭉 나열, 그 다음에 그냥 수상실적 쫙 나열, 그냥 나열만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학업적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을 강조할 것, 두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을 강조할 것.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 3번 문항을 통해서 내가 이 학과에 어떤 적합성이 있고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입학하고 난 후에 어떤 진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소서의 영향력이 매우 컸거든요. 근데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활동증빙 목록표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활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제시하는 기준선 안에서 작성을 하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시거나 글자 수를 너무 많이 기재하시게 되어지면 오히려 감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활동증빙 목록표에 금지사항이라고 달아놓은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인 감상평이나 자소서 형식으로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활동증빙 목록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는 어학능력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공인어학 성적을 그대로 게시하면 되겠죠. 공인어학 그대로 게시하면 되고,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반, 원서 접수 이전에 1년 반 이전에 취득한 성적들을 대부분 다 인정해 준다는 점 알고 계실 거고요. 표준학력 지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명, 응시일, 발행기간, 비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학력 지표는 표준학력 지표 성적 쓰고
아이디나 패스워드 해서 스코어 리포팅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할 내용이 없어요. 그쵸? IB 성적, SAT 성적, AP 성적, AC 성적 이런 성적을 집어넣을 테니까 여기는 뭐 토플이나 HSK나 JLPT 같은 성적을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뭐 비교란에다 비고란에다가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가장 내용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 파트죠. 기타 활동 증빙 자료가 있고 글자 수가 50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요 점을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활동명에다가 쓸 때 만약에 이게 수상 경력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수상의 제목을 한 줄을 딱 적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활동 내용에다가는 수상의 가치, 수상의 의미, 거기서 나의 역할을 간략하게 50조 내용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 50자가 막상 써보면 몇 자 안 됩니다. 아주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활동명을 조금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활동명에다가 제일 위에다가는 수상의 제목을 적고 그 밑에다가 간략하게 그 수상에서 뭔가 어필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어필한다? 학과적 적합성과 우수성을 어필한다.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의학과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과 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면접 시에 또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성균관대학교 면접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고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 전형, 성균관대학교 일반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사실은 일반 학과에서도 연세대, 고려대 다음, 그 다음에 의대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대나 카톨릭 대학교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권과 하위권 중간에 접점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업적 우수성도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서류에 대한 준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냥 활동 내용들을 열거해서 적어 놓으시는데 그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 또는 학업적 우수성 여기에다 플러스 뭘 보여줘야 된다? 학과적 적합성을 보여줘야 돼요. 학과적 적합성.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의예과인 경우에는 면접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균관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